자, 얘들아. 강의 있다가 과제 검사 쉬는 시간에. 야, 오케이. 다 불러줄게. 혹시 연주? 너 나 아니? 나 처음 봐? 너 나랑 처음 볼 수 있지? 일단 책 갖고 왔니? 네가 갖고 있는 책 보고 맞아? 보고 맞지? 갖고 그리고 방어장 있고 이거 새로 쓰고 이거는 필기노트 이거 문법 시간에 쓰면 되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쌤한테 작성력을 받는 그렇지 세 번째 안 쓰면 지호야 보이냐? 정말 노출되는 부분을 표현하시고 나만 보이면 돼. 수업하는 시간 없어. 자 일단 다 풀어줄게. 13강 맞죠? 13강 97쪽에 1번에 5번, 그 다음에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4번. 그니 혹시 질문. 자, 지금 졸업한 사람, 졸업. 이제 부장인자가 됐구나 이제. 그다음 졸업하는 순간 이제 중딩이 아니지 그지? 대부분 다 이번 주에 졸업식을 하죠. 그래서 과제를 조금 이건 내가 왜 하는지를 좀 설명해 줄게. 내가 듣고 나서. 하나씩 갖고 뒤로 좀. 자, 그게 뭐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조금 독해 유형을 다루고 그 유형을 습득할 때까지는 양적인 숙제보다는 조금 질적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업을 나간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니네가 받은 거는 이제 앞으로 올 때마다 일단 올 때마다 세 개의 문항식을 한글로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해가지고 와야 되거든. 내가 근데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 이유가 있어. 3월 셋째 주부터는 모든 쪽 김포 쪽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이제 거의 예신 대비 기간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추정컨대 작년도 보고 하면은 니네가 어떤 학교로 가든 이게 장기든 문유든 문양이든 어떤 학교를 가든 지금 니네가 받고 있었던 2025년과 2024년의 3월과 6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90% 이상. 일종의 조금 남들보다 빨리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독해력도 독해력이지만은 그래서 모의고사에 어차피 니네 시험 범위에 반영될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여유 있게 느긋하게 하지만 꼼꼼하게 문장 하나하나의 내용을 해석하고 독해해서 의미를 머릿속으로 정리하자 이거예요.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모의고사의 문제를 가지고서 지문은 그대로 내. 양심이 좀 있는 학교는 그대로 내고 양심이 좀 없는 학교는 지문의 내용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용을 좀 바꿔놓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의고사 자체에 대한 내용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시험 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본문 암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나는 본문 암기 막 통문장 암기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 아무 의미가 없어 고등학교 때는. 왜? 어차피 변형되기 때문에. 다만 문장 하나하나 지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은 그 지문 내용이 바뀌어도 뭐다?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맞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올 때마다 이제 방학 시작하잖아, 그지? 조금 양적인 부분을 더 해서 그리고 내신도 미리 좀 여유 있게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간 거니까 그거 올 때마다 3개씩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석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얘들아 답지야. 답지 보고 베끼는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 당연히. 자, 이거 돌려. 야, 우리 남냐? 책? 돼? 몇 번 남아?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겨울방학 문법 특강이 시작이 되거든. 근데 문법 특강은 앞으로 문법 특강이라고 하는 그 강의는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듣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여전히 좀 문법이 약해가지고 문법 특강을 들어겠어요 하면 사실 영어는 포기한 게 빠르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문법 특강은 특히 2학기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문법 특강은 끝을 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방학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법, 그러니까 고등문법에 출제가 되는 모든 이론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 여름 방학 때는 방학이 짧아서 되게 애매해. 근데 겨울 방학은 총 한 10회 정도의 수업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니네는 지금 월수반이기 때문에 월수 3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듣는 거고 이거 한번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 병행하면서 다시 한번 다지기 하면은 3월달에 입학해가지고 크게 무리 없이 따라가는데 무리 없고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 1등급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결국에는 고등학교는 등급 싸움이지 않겠니? 100점은 안 나와. 어지간해서는 어떤 과목이든 100점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1등급을 목표로 해놓으면 될 거야. 공부할 때. 됐죠? 야, 니네가 무슨 띠냐? 어? 고양이 띠야? 어? 아, 호랑이 띠야? 되게 센 띠네. 2월 달에 구정 때 시골 가는 사람 가냐? 내가 항상 지금 세배하는 사람도 없잖아. 항상 보면은 이제 설날 구정 딱 끝나고 나면 내가 조사를 하는 게 있어. 세뱃돈 얼마 받는지 나 너무 그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그 니네 학년이 딱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로 딱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친척 집에 갔을 때 세뱃돈을 가장 많이 받는 그 타이밍이야.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라고 해야지. 내가 여기 와가지고 영화임 와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380만 원 받은 사람이죠. 근데 할아버지가 300만 원을 줬대. 그 정도면 거의 세뱃돈 받아가지고 팔자를 붙일 수 있는 정도 수준 아니야? 380만 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엄마가 그 중에서 한 350만 원 정도를 이제 미리 징수해가지고. 자, 오늘 14강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문 있는 사람 없어? 야, 연주야, 너 그 한나쌤 그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어떻게? 안 되는 다 5강? 6강? 7강? 차이가 좀 크네. 일단 반을 이동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우리는 이제 14강으로 나갈 차례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잘 들어봐. 얘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요거는 기본적으로 장문 독해에 속하기 때문에 장문의 지문이 딱 주어질 거야. 그리고 특이하게 또 여기에 박스가 작은 게 주어진 상태에서 항상 문제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A, B.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건 일단 문제를 푸는 순서가 반드시 이거 먼저 읽어요. 작은 박스의 내용을 먼저 읽고 요거를 이제 스텝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읽으라는 얘기야. 요거를 읽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어딘가에 등장하는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등장하는 내용이거든. 그럼 우리는 이 스텝 2에서 다른 박스의 내용을 찾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찾고 난 다음에 그 문장을 해석한 다음에 거기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야. 요 과정으로 거치는 게 가장 빠른,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죠? 찾는 거야. 원래 예전에 이 요약문이 변천사가 있었어.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원래 얘는 이거 전체를 다 읽은 다음에 여기다가 키워드를 넣어서 얘가 뭐냐, 요 지문에 대한 사실상의 주제문이. 이거는 지금도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얘에 대한 주제문을 A, B에다가 키워드를 넣어서 완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문 완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 주제문의 완성의 문제에서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여기서 역으로 찾아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적절한 단어를 넣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14강의 1번 문제 먼저 훑어봅니다. 시간은 2분 두도록 할게. 손 앞으로서
밑에 작은 박스의 내용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서 본인이 선택하는 정답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 자, 됐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핑크 색깔 단어 좀 정리할게. 연두야, 우리는 그날 수업한 거 복습 테스트 있다 볼 거니까 이런 거 잘 정리해놔야 돼. 그날 배운 거 그날 시험 볼 거. 자, 됐지? 혹시 또 모르는 단어 있었냐? 단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밑에 박스를 여기 안 띄워놨거든. 밑에 박스는 책을 봅니다, 같이. Having affected, 요거 먼저 찾으라고 그랬지. Having affected는 영향을 주다란 뜻이야. 근데 the evolution, 진화란 뜻이죠. 그러면 of our A perception,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건 인식이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의 A한 인식의 진화에 영향을, 그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vertical은 수직, 그지? 그리고 front back dimension, vertical은 수직이었고 front back은 앞과 뒤의 차원이 뭐래? 쉽게 인지가 되어진대. 그러나 left right axis, axis는 축이야, 축. 야, 축이 뭔 줄 아니 얘들아? 이렇게 자전거가 있으면은 자전거에 바퀴가 있잖아. 느낌이 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죠? 요렇게 돼 있지. 요게 축이야, 축. 그러니까 뭔가 모든 힘의 균형점을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은 그 지점이 축이라고 불려, 엑시스라고 불려. 알겠지?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which is not be in nature, 자연에서 비하지 않은 왼쪽과 오른쪽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doesn't come instantly to us. come to us의 밑줄. come to가 오다란 뜻이 아닙니다. 중간에 들어간 instantly라고 하는 표현은 즉각적으로라는 뜻이고 come to는 understand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자연 속에서 비하지 않은 왼쪽과 오른쪽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됐어? 찾으라 그랬지 내가. 방금 which is not be in nature라고 하는 게 그대로 지문에 있었지. 어디 있었니 얘들아?
여기 있죠. 그치? 그대로 나와 있잖아.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B를 먼저 볼게. 왼쪽과 오른쪽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not as relevant in nature. 자연 속에서 relevant 하지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야. 원래 내가 알고 있는 relevant 뭔 뜻이야? 모르니? 관련이 있는, 연관성이 있는 이런 뜻이야. 요게 그대로 보기에는 나오지 않겠지. 그거 그대로 내면 누가 못 풀어. 그러면 이 내용과 이 relevant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로를 뻥 뚫어놓고 얘랑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였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뭔가 관련성이 있지가 않다는 얘기는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방향의 개념이 얘들아 자연 속에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자연 속에서는 앞에와 뒤에 뭔가가 튀어나오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야. 자기의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따라서 일단 B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중요한이라는 뜻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얘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어. 왜? 차별성이 없었지. 하나만 딱 고르면 답이 그대로 완성되는 거였거든. 답이 1번이었습니다. significant이라고 하는 뜻이 자체가 important, 중요한이라는 뜻이었지. 그 다음에 보기 A번에 얘들아 spatial이라고 하는 뜻 좀 어렵지. 뭔 뜻일까? spatial, 공간의라는 뜻이. 그 다음에 3번에 auditory라고 하는 개념은 청각의.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문화적인이라는 뜻이었지. 자 얘들아 내용 빠르게 한번 볼게. 잘 봐. 자, young child, 한 어린아이가 may be puzzled. 아마도 뭐래 얘들아? 혼동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언제? when asked to니까 분사 구문이었지? 그러면 질문을 받은 거야. distinguish between the direction of right and left. 야, 오른쪽과 왼쪽의 방향 사이를 구별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한 어린아이는 뭐래?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야. 어느 쪽이 왼쪽, 오른쪽인지. 우리는 알지만 어린아이들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근데 봐봐. 그러나 that same child는 이걸 의미하는 거야. 그치? 왼쪽과 오른쪽은 분명히 혼동되었을 아이에게 아이는 may have no difficulty라는 뜻이니까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지. 뭐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대.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up and down. 그러면 위, 아래 혹은 뒤와 front, 앞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만 혼동스러워하고 위, 아래, 앞과 뒤에 대한 방향을 얘가 결정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이 얘들아 propose는 that 이하의 사실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제안을 한다는 거지. 뭘 제안하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 왜 발생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가로로 묶어주면 돼. 자, 비록 우리가 세 가지의 그러한 차원을 우리가 경험하긴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 Only two had a strong influence on our evolution. 우리의 진화에 있어서 두 가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가 뭐야? 여기에 첫 번째가 the vertical dimension as defined by gravity. gravity는 중력이지. 끌어당기는 힘.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수직적인 차원의 방향이 있다는 거. 위아래. 중력은 위아래잖아, 그지? 그리고 in mobile은 움직이는 그러한 종들에 있어서 이 두 번째가 나오지. 뭐다? 감각의 위치와 그리고 먹이를 주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앞과 뒤의 차원. 이 두 가지가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influence 영향을 끼치는데 our perception of vertical versus horizon 이거 얘들아 versus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A vs B A 대 B 할 때 이 versus가 얘의 약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수직 대 수평 그 다음에 for versus close니까 멀리 대 가까운 마지막 세 번째 the search for the danger from above or below 아니면은 탐색 뭐에 대한 탐색이야 위로부터의 위험성 그러니까 내가 땅 밑에 막 가고 있는데 위에 하늘에서 뭔가 누구와 같은 이런 독수리와 같은 애들이 덮칠 위험성 아니면은 밑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뱀처럼 이런 위험 그래서 위아래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봐봐 여기서 하웨이브를 왜 써놨겠니? 그러나 왼쪽과 오른쪽 축 즉 방향은 자연 속에서는 연관성이 없다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여기서 위에서 언급했던 위와 아래는 중요해 그치? 얘는 중요하지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지 왜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 설명은 여기 뒤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니까 핵심적인 내용도 나왔겠지 결국에는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 우리의 공감, 우리의 공간 지각의 진화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수직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작은 박스를 보고 있는 거야. 수직과 그 다음에 앞뒤의 방향은 쉽게 인지가 될 수 있으나 왼쪽과 오른쪽의 축은 보다 우리가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키워드 두 개를 넣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3번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 이것도 2분 시간 주도록 할게. 잘 풀어봐. 일러주는 대로 풀어. 먼저 작은 박스를 읽고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30초) 자, 그만. 먼저 물어보고 한번 해보자. 답 1번 한 사람. 2번. 없어. 3번. 하나, 둘, 셋, 넷. 4번. 4번. 한 명이야? 5번. 자, 한 명. 정답은 있었는데 안 된 사람들은 뭐야? 못 풀었어? 자신감을 갖고 들어주면 된다. 일단 단어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려볼게.
일단 첫 번째 incredible 뭐야? 픽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이름이지, 그지?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unbelievable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이라는 뜻이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capture라고 하는 건 동사가 됩니다. 우리 사진 캡처 뭐 하는 거야? 포착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세 번째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주의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at risk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그 다음에 facing 현재 분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뭐뭐에 직면한. 그 다음에 pressure 명사로 쓰여서 압력. 그 다음에 readily,라고 하는 표현, amidst라고 하는 전치사는 얘들아. 그 다음에 readily,라고 하는 표현, 얘들아 ly로 끝났지만 얘는 leisure 활동 알지? 이 명사 뒤에 ly이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야. 느긋하게. 그 다음에 embrace 하면은 포용하다. 그 다음에 come.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지? 우선 문제풀이 방법대로 작은 박스의 내용을 먼저 보고 위로 한번 찾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imals that are often considered A 까지가 주어가 되겠지. 맞나? 자, 그러면 A라고 종종 간주되어지는 동물들이 있대, 얘들아. A 하다라고 간주가 되어지는 동물들은 have a life style. 대띠아와 같은 뭐가 있다?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대. 여기 지금 내가 안 띄워놨어, 얘들아. 지금 작은 박스 읽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어떤 생활 양식이냐? requires them. 그들에게 요구하는 생활 방식이래. to be in order to survive.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비하도록 요구하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우선 보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단어 한번 볼게. 1번에 strong, 강한, 힘이 센. 2번과 3번의 diligent는 뭘까? 근면한이라는 뜻이야. 근면한이라고 하는 뜻은 성실한이라는 뜻이죠. 4번과 5번의 threatened는 위험에 처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B번의 1번과 5번의 move는 움직이다라는 뜻이고 2번은 당연히 먹다라는 뜻이고 3번과 4번의 rest는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자, 일단 어떤 동물들이 나와 있는지 그 동물이 여기 지금 이 지문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먼저 봐야겠지. 그래야지만 A에 들어갈 표현을 찾을 수 있겠죠. 봐봐. 일단 이런 환경 속에서 야생의 세계에서 certain incredible creatures. 자, 어떤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그러한 생명체들이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왜 사로잡아? 왜냐하면은 we feel, 이거 지금 주어가 왜 두 개예요 그러지 말고 앞에 주어 동사 있는데 또 뒤에 주어 동사 나오지. 그럼 앞에 주어 동사는 가로로 묶어버려요. 왜? 삽입된 문장이기 때문에. 없어도 그만이라는 뜻이죠.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그들의 안전이 항상 우리가 봤을 때 뭐래? 항상 그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얘네 항상 위험해 보여. 항상 뭔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먹힐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지?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던 뭐야? 동물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항상 뭐라고 간주하는 거야? 얘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간주하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주어로 나와야 되겠지. 그렇잖아. 여기 그냥 읽은 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다른 동물이 아니잖아. 우리가 봤을 때 위험에 처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그 다음 줄 나오잖아. 종종 facing extreme survival challenge. 뭐에 직면한 거야? 상당한 생존의 어려움이란 뜻이지. 그건 그들의 서식지에서 상당한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한 채로 이 동물들은 마찬가지 아니야? 이것도 위험에 처해 있는 거지. 이러한 동물들은 have developed a unique approach. 자, 근데 얘네들이 뭐래더라? 이거를 발전시켜 왔다는 뜻이 되는 거지. 뭘 발전시켜 온 거야? 독특한 그러한 접근법을 발달시켜 왔다라는 거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dealing with the pressures of their environments. 그들의 환경, 즉 그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 환경의 압력에 뭐 하는 거야? deal with. 압력에 대처할 독특한 방식, 즉 그들의 환경의 압력에 뭐 하는 거야? 적응을 할 놀라운 접근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위험에 처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뭐야? 이미 그 위험에 처해진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독특한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거지. 됐냐? 여기까지를 읽고 요 하나 둘 세 줄을 읽고 A를 풀 수가 있는 거야. A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얘들아, 힘이 센 관계없지. 그 다음에 성실하냐 아니면은 뭔가 게으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잖아. 뭐라고 간주가 되는 거야? 종종 threatened, 위험에 처해져 있다라고 종종 간주가 되는 동물들이 백이하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 야, 라이프 스타일 나와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답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야? 느긋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뜻이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얘들아. 요거는 우리 원래 rather than 나와 있잖아. 근데 원래 rather than 앞에가 A가 있고 이게 B가 있잖아. 그래서 B라기보다는 A라는 수거 표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봐봐. 아무것도 없지. 요때 rather than 뒤에 동명사 표현은 instead of라는 뜻이야. 뭐뭐 대신에.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야? constant는 끊임없는 움직임,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신에 그들은 have found a way, 하나의 방법을 발견해 왔다는 뜻이지. To embrace the peaceful lifestyle by dedicating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day to state of relaxing.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이런 수거 표현이지. 써라. dedicates A to B. 단어도 중요한데 문장의 구조를 구성하는 이런 수거 표현도 너무 중요해. A를 B에 전념하다는 뜻입니다. 봐봐. embrace는 원래 포용하다, 안아주다라는 뜻이니까 받아들이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면 평화로운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일 하나의 방법을 찾아왔다라는 거야.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는 대신에 어떻게 함으로써 by dedicating. 그러면 뭐를? A가 뭐야?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day. 그들의 하루의 상당 부분의 시간을 to 이하의 요게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 B가 되겠지. 어디에다가? state는 상태라는 뜻이니까 좀 긴장을 내려둔
긴장을 해소한 그러한 existence 존재, 다시 말하면 긴장을 해소한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실제로 어떻다? 대기아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야? 생존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취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외부에서 적이 나타나거나 어떤 위협이 되면은 그때 그 에너지를 한 번에 쫙 다 소비해 버리는 거지. 도망을 치든 아니면은 공격에 대응을 하든 이런 식으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한 명만 맞았어. 자, 라스트 원 5번 문제입니다. 풀어봐. 1분. 연두 이따가 그 A4 지금 내가 준 거 있지? 다 샀어? 혹시? 응. 이따가 연두는 조교쌤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오늘은 단어는 우리 오늘 25에서 27까지 3일치 외우는 건데 안 해오자, 그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오늘 제 시험이 첫날 나왔습니다. 자, 됐죠? 자, 먼저 푼 거 물어보고 한번. 야, 틀려도 좋으니까 본인이 푼 거에 대한 답을 손을 들어. 1번 들어봐. 1번인 것 같다. 없어? 2번. 오케이. 2명. 3번. 하나. 4번. 6명. 5번. 없고. 자. 역시나 찾아볼까? 자, 밑에 작은 박스를 먼저 볼게. 나사는 미 우주항공국의 약자, 그죠? 나사가 fell into라고 하는 동사의 밑줄. 이 fell into는 얘들아 뭐뭐에 빠지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빠지는 게 좋은 뜻이 아니야. 함정에 빠지다라는 뜻이야. 하이테크라고 하는 거는 뭘까? 하이테크 외래어로 사용도 되는데 여기서는 최신 기술의 A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야. 뭔가 나사가 어떤 최신 기술의 A한 것에 함정에 빠져버렸다라고 지금 묘사를 했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나사가 이 최신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위의 질문에서 내용을 빨리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봐봐. which led scientists to solve a problem. led는 뭐뭐를
이끌다, 유도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과학자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하나의 문제, for which 이하와 같은 a be already existed. 이미 존재하는 be. 그러니까 B가 이미 존재했던 문제 해결 방식으로 과학자들을 유도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자, 봅시다. 일단 보라색 색깔이 있어요. 보라색. 어떤 데 제일 잘 보이냐? 핑크. 어느 거야? 제일 잘 보였던 게. 똑같아? 응? 이게 뭘까? 중력은 무슨 중력? 무중력. 그렇지. properly라고 하는 부사는 지금 선생님이 밑줄을 쳐놓고 정리해주는 어휘는 다음에 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하이드로다이나믹은 유체 역학이라는 뜻이 좀 어렵지, 그지? 물리학 용어야, 유체 역학. 그 다음에 여기 코스모라고 하는 표현, 코스모넛은 우리가 알고 있는 astronaut, 우주 비행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war ground는 땅과 관련이 없고 뭐뭐에 근거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readilly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써주면 잘 이해가 되겠지. easily라는 뜻이죠. 쉽게, 쉬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거는 A에서 과연 이 나사가 여기에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만 가면 되는데 이거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봐봐. 빠르게 가볼게. 나사의 많은 발견들 중에서, 그치? 이거 도치구문이라 얘들아. 이거 뭐 이상해요 그러지 말고 앞에 어몽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사실은 뭐다?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when it began sending people into space. 자, 그러면은 이 it은 그 앞에 나와 나사가 되겠지? 나사가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기 시작했을 때 나사의 많은 발견들 중에서 뭐가 있대? 100 이하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거야.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펜 알지? 볼펜. 펜이 무중력 상태이고 우주를 의미하는 거지. 사람을 보내봤는데 무중력 상태에서 펜이 do not work well, 잘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야. 볼펜이 안 써지는 거지. 그 이유가 뭐야? 잉크가, 볼펜 속에 들어있던 잉크가 wouldn't, 부정이었지. flow properly, 잘 흘러야 되는데 잉크가 잘 안 흐르는 거야. 무중력 상태에서. 일단 이건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to overcome the problem,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가 어떤 수단을 동원했대? 여러 팀들을 얘들 불러 모았다는 뜻이지. 그 팀 가운데 하나가 뭐야? 첫 번째 mechanical, 기계. 두 번째 화학. 그 다음에 유체 역학의 기술자들을 긁어 모은 거야. 니네 모여가지고 이거 빨리 한번 해결해봐! 라고 요구한 거지. 그래서 이 나사가 돈이 많으니까, 미국이니까 돈을 썼는데 얼마를 썼냐 얘들아? millions of dollars, 수백만 달러의 돈을 썼다라는 거지. To develop what became known as the space pen, 소위 우주펜으로 알려지게 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치? 아니, 볼펜 하나 개발해 보겠다고 수백만 달러의 돈을 썼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우주펜이라고 하는 것은 was very effective, 매우 효과적이었다. 여기까지는 뭐야 얘들아? 나사 참 잘했어 라고 칭찬하는 내용이지. 근데 이 칭찬은 끝나지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 볼펜이 얘들아 무중력 상태에서 작동을 했대. 그리고 심지어 작동했대. 어디에서도? 물밑에서도 작동을 한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좋다 이거지. 근데 동시에 자 이제 비교 대상이 하나 나옵니다. 소비엣은 니네는 잘 모를 텐데 왜 니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 과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의 러시아,
구소련이야. 공산주의 국가였던. 이 구소련이야. 나라의 이름이야. 지금은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거로 막 바뀌었지, 그지? 이 구소련이 solve the problem as well. 요렇게 얘들아 as well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는 또한 역시나 뜻이 되는 거지. 그 문제를 또한 해결을 한 거야. 즉 우주에서 잘 써지는 펜을 만들기 위한 해결을 한 거지. 근데 얘네들은 어떤 메리트가 있었냐? 훨씬 더 값싸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그들이 supply 제공을 했다라는 거야. 뭘 제공했냐? 그들의 우리 supply A with B 알지?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래서 그들의 우주 비행사에게 그 펜스를 제공을 한 거지. 자, 이제 그리고 거기 나와 있던 내용이 A에 해당되는 거야. 하이테크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지. 처음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여기를 읽고 답을 골라서 써야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 최신 기술에 근거한 패턴에 뭐 하는 거야? 땅을 뒤졌다. 즉 근거를 두었다라는 거야. 나사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수백만 달러의 돈을 투입해가지고 우주편을 만들었는데 despite the fact that 100 이하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 봐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본 거야. 그들은 fail to see 보는 거에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여기 그들은 누가 되겠어? 보나마나 이 나사의 과학자들 되겠지. 얘네들은 개발을 했는데 뭘 보는 거에 실패하는 거야. Many of the engineers working there was an inexpensive and reliable low-tech solution readily available. 쉽게 이용 가능한 낮은 차원의 이건 low-tech은 오래된 이라는 뜻이죠. 오래된 해결책. 근데 두 가지 값싸고 믿을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최신 기술. 그러니까 여기에 막 보면은 막 기계, 화학, 그다음에 유체역학 전문가들을 총 출동시켜가지고 막 돈으로 막 개발한 거지. 근데 소련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자, 맨 마지막 줄. 그들은 solve the problem as to how much 이거 알아? 이거와 요거를 잘 비교해봐. 일단 여기가 앞에가 A였고 rather than 뒤에 B가 있었지. B라기보다는 A란 뜻이니까 여기 B가 뭐였어? 어떻게 우리가 문제, 그지? 어떻게 우리가 as 이하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무중력 상태에서 write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대신에 어떻게 우리가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펜을 만들지를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다라는 거지. 봐봐, 여기서 소련은 어떻게 개발했어? 얘네 우주펜 만들었어? 구소련은? 얘네가 만든 건 뭐야? 뭐 한 거야? 뭐하러 우주펜 만들어? 잉크를 넣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뭐야? 그냥 연필을 가지고 간 거야 그냥. 연필은 원래 존재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값싸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지. 근데 미국은 뭐가 문제인 거야? 무조건 우주라고 하는 무중력의 공간에서 쓸 수 있는 펜을 만들려고 전문가도 고용을 하고 수백만 달러의 돈도 쓴 거 아니야. 최신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원래 기존에 존재했었던 그러니까 사고방식의 어떤 전환만 했으면 미국이 돈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지. 그래서 이 밑에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밑에가 뭐가 되는 건 얘들아? 소련의 과학자들 사고방식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지만 생각한 거지. 무조건 우주펜 아니어도 되는 거야.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이거는 미국의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이었지. 어떻게 무중력 상태에서 우리가 볼펜으로 하여금 볼펜을 쓸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 차이가 한마디로 보다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지. 그래서 나사와 소련의 대결에서 이 필자는 누구다? 소련의 편을 들어주는 거야.
자, 그럼 뭐가 되냐 얘들아? 나사가 어디에 빠졌겠어? 최신 기술의 함정, 트랩에 빠졌고, 그래서 이것이 뭐다 얘들아? 이미 존재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그지? 해결하도록 만들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되니? 자, 오늘 배웠던 거 1, 3, 5번 지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 1, 2분 뒤에 테스트 보도록 할게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질문하고